네,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항상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자, 필승 공략주를 외쳐보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참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네, 자 오늘 뭐 금 관련주나 뭐 일부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보더라도 급락이 나왔죠.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오늘 새벽에 장중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다가 종가는 그래도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반도체와 테슬라가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성장주들의 상승을 아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이제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제 바꿔 말하면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좀 좋은 종목 한번 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매니저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연구를 또 항상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소개해 주셨던 LG 이노텍이 오늘 1%가량의 약세가 나왔는데도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네. 자, 이제 한번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라간 것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LG 이노텍 한번 차트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띄워서 AS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세력주나 스몰캡, 테마주를 제외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좋게 봅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 1.97%면 시장 대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거 황금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하셔라. 왜냐면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며칠 나눠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평단가 낮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좀 멀리 볼게요. 차트. 자, 일봉상을 좀 멀리 보시면은 이제 오늘 물론 이제 낮은 자리에서 추천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살짝 빠졌어요. 오늘 이제 마이너스 한 1%대 좀 더 볼게요. 자, 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충분히 기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 오늘 하락이 1%대 나왔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와 일부 물량만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도 일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즉 진공 상태가 돼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시장 살짝 돌아간다면 충분히 오늘 뭐 종가 베팅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바로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또 하루하루 시장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이슈 뽑기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늘 매니저님이 또 꽉 차게 이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이슈 어떤 건지 한번 주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선은 시장 오늘 하락에 금 테마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금 테마주는 잘 안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직접적으로 그 종목들이 금과 물론 이제 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테마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금 관련 테마가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정말 안 좋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금 테마주라도 만들어서 좀 수익 내자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뭐 엘컴텍이나 아니면 TKG 애강이나 정산 애강이었죠, 과거에. 그 다음에
오늘 뭐 IT생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히 엘컴텍 같은 경우에 장중에 뭐 20% 넘게도 그러니까요. 급등 나왔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최근에 정말 그 테마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테마주를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금을 사자 그러면 금 테마주 사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제가 재건주는 조금 꾸준히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들인데요. 재건주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전되는 속에서 이런 그 종전 얘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종전이 임박하다 보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막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격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황금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미리미리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실제로 러시아에서 종전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데모와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재건주인데요. 네. 이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현대건설기의 수산중공업, 유신, 해인도 다 지금 재건 관련주는 맞는데 오늘 같은 시장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등주가 데모고 2등주가 현대에버다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3, 4, 5, 6, 7, 8, 9등주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물론 이제 1등주, 2등주 움직이면서 다 같이 움직이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거의 1등, 2등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대장주 또는 2등주에만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정치 테마주가 조금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 테마주랑 비슷한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우리가 그 종목이 스몰캡이고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는 뭐 잡주고 그다음에 좀 내용 없이 그냥 단순 이상급등하는 종목이라도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으면 그 종목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오늘 빠진 삼성전자보다 내가 만약에 급등주 들어가서 그걸로 5% 먹고 나오면 그 종목이 나에게 최고의 종목은 맞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그 변동폭이 요즘에 워낙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세력들이 올리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면 밑에 매수 호가창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폭락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차라리 매매할 때 거래량을 오늘 보더라도 500억 이상 거래량 터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억 이상 거래량 한 10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호가창 비어 있는 걸로 그냥 5억, 10억으로 그냥 수급 싸가지고 급등시키는 종목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급등주 매매를 하실 거면 최소 오늘 당일 거래량이 500억 이상 되는 것만 매매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기 종목들보다는 실체가 있는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신 공략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주제랑은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데 내일 그 다음 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 오전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경남제약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로. 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봐야죠. 레모나 C. 레모나 C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사실 좀 수급이 들어오다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눌렸어요. 근데 시장만 살짝 받쳐주면 오늘 급등을 못했던 그 수급을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이 받쳐지면 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비타민 C 레모나가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그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추산으로 지금 한 약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 지금 시신을 놓을 자리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감기와 항생제 테마가 한번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100년 안에 가장 큰 전염병이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인식 변화가. 그래서 돈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늘었는데 중국인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원래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약도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한약 그리고 또 이제 차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중국인들이 건강을 또 그렇게 챙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진시황도 마찬가지고, 예. 뭐 불로초, 뭐 이런 거, 불로장생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좀 건강과 장수 이런 거에 많이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비타민 C를 팔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또 히트를 치고 판매량이 올라오면 경남제약의 비타민C, 레모나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이 되고 하면 저는 상당히 지금 화장품 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장품 산업은 이제 중국 화장품의 퀄리티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중상류층은 아예 그냥 SK2나 아니면 유럽 화장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소비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중국 본토 화장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OEM, ODM 업체에 중국 예전에 벤더사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냥 아예 중국 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예전에는 그 중국 유통상들이 우리나라 브랜드 갖고 와서 중국에 유통했다면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 공장을 찾아와가지고 중국 브랜드로 런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중국의 리오프닝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면 엄청나게 잘 팔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제약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이제 칼로 시리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여성분들 다이어트 또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많이 신경 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나이키가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실적이 좋다는 건 운동화 많이 팔리고 트레이닝복 많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이런 그 운동과 그 다음에 외모 신경, 몸매 신경 또 많이 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건강기능식품 바로 다이어트 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뭐 칼로커트 이런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경남제약 이런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기 귀찮아한 저도 최근 몇 달 전에 건강기능식품 사기도 했고 네. 또 겨울 되니까 살이 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식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저를 정말요? 위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그렇습니까? 예. 뭐 다이어트 전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제약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네. 투자자분들이 선뜻 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경남제약도 최근에 뭐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그렇죠? 네네. 그 이제 경남제약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바이오텍과 그 다음에 전통 제약주로 나눠서 생각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하면은 실적은 그냥 계속 적자 나는데 지금 이제 임상을 통해서
매출을 그 기술 이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시총을 좀 올리는 예를 들어 뭐 안 된 케이스는 뭐 신라젠도 있지만 네.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텍 임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 근데 이제 제약주는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 레모나씨 팔고 그다음에 뭐 광동제약이나 네. 뭐 이런 것처럼 유한양행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팔아서 이제 그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찍히는. 이렇게 실적이 찍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오늘 눌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 플러스 눌러볼게요. 자, 한번 자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더. 자, 이거 보시면. 그 급등 후에 지금 이제 오늘 눌림목 자리였고요. 눌림목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은 장대 양봉이 그 오늘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특별히 그 핸들링은 안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거래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세력들이 나갔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 밑에 이제 경남제약 이거 CG 한번 지어주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있죠? 지금 오늘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거래량 없이 그냥 그 시장과 함께 그냥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그 경남제약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가 이 경남제약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물량 정리하고 나갔다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봉은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약간 그 주식 용어로 휩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이크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가가 좀 비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장 쪽만 좋아서 수급 들어오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매물대가 없어서 수급만 조금만 넣어도 그대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니까 요거는 경남제약은 물론 이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메이저 수급들도 그러니까 본인들 돈으로만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시장이 좋을 때 개인들 수급까지 같이 붙여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뭐 특정 테마주 빼고는 그렇게 올릴 만한 시장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음 주 좀 시장 봐서 분위기 좋을 때 아침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경남제약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이제 2,900원 한번 잡아볼게요. 2,900원이 여기 딱 전고점 자리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70원 손절가 조금 밑으로 내려서 2,200원 한번 여기 이제 좀 잡아볼게요. 2,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가가 이제 2,300원 살짝 2,345원이니까 밑으로 내려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경남제약이었습니다. 목표가 2,9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2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니저님 참 힘드신 상황에서도 또 댓글창에서도 서로 좀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매니저님도 방송 이외에도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주말에 우리 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좋았다면 조금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만 뭐 주식 시장이 그렇게 온정이 있는 시장이 아니죠. 항상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또 주말에 또 미국 시장 열리고 또 제가 있는 이벤트들 전부 정리해서 월요일 날 아침 8시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다 서머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음 주는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유종의미 거두셔야죠.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시장은 물론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올 겁니다. 그 종목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손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